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난 학기에 이어서 논어 하반부 강의를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선진편 제11, 그러니까 논어의 20편 중에서 11번째입니다. 차편은 다평 제자 현부하니 범 25장이라. 이제 총체적인 주예요. 이 선진편은 다 뭐가 많다 그런 거죠. 우리는 무엇이 많다. 근데 한문 문법에서는 많다, 뭐뭇이 이렇게 나와요. 많다. 평제자 현부. 제자들의 현부는 뭐예요? 가부할 때는 가냐 아니냐가 가부잖아요. 현부는 현명하냐 아니면 좀 그렇지 못하냐 하는 것을 현부, 제자들의 어질 것과 어질지 못한 부분을 평한 것이 많다. 이렇게 해석을 해야 되는 거죠. 우리말하고는 그 어순이 상당히 다르니까 그걸 이제 읽어 보시면서 그런 것을 스스로 느껴야 돼요. 한문에 물리가 난다는 것은 한자는 물론 기본적으로 많이 아는 게 좋습니다만은 한자만 많이 안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거기서 그 글자가 어떤 성분으로 쓰이고 있는가를 잘 아는 게 중요하고 이 한문의 어떤 문법 어순이라든가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제자의 어질고 어질지 못한 것을 평한 내용이 많다. 범, 무릇 25장이라. 저게 순진편이 25장입니다. 그래서 오늘 대개 반 이상 13장이나 14장, 15장 이 정도를 할 계획입니다. 호시왈, 호시가 말하기를 차편은 기, 민자건 언행자 사용. 기, 그리고 굉장히 또 중요한 게 뭐냐면 한문에 주어는 많이 생략됩니다. 일반적인 주어는 거의 생략을 많이 해요. 그러나 꼭 아무리 짧은 문장이라도 꼭 생략할 수 없는 게 있어요. 뭘 생략할 수 없죠? 동사를 생략할 수 없습니다. 수어를.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리 물, 밥 이건 문장이 아니에요. 그냥 통하긴 하지만 먹어, 마셔, 앉아 이거 문장이 됩니다. 그래서 동사를 찾아야 돼요. 주어가 뭐냐? 주어가 이제 생략됐으면 동사가 뭐냐? 그 동사가 자동사일 때는 목적어를 필요로 하지 않아요. 주변에 뭐 다른 이제 부사나 뭐 이런 것만 필요하고 타동사일 경우에는 그 목적어가 뭐냐? 한자, 두자인 짧은 단어일 수도 있고 긴 목적절일 수도 있어요. 그 동사를 잘 파악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기, 이 표는 이게 이제 주어니까 기록했다. 무엇을 기록했냐? 기록한 목적어가 있어야 되잖아요. 민자건 언행자, 민자건의 언행을 기록한 것이 넷이 있는데 민자건은 이제 뒤에 또 나오면 설명드립니다. 민손이라고 아주 덕행과 효행으로 뛰어난 사람인데 그런데 이런 거예요. 이자는 만일 이자가 그러나 그리고 그래서 그러면 아주 굉장히 다양하게 쓰입니다. 넷인데 그런데 기일은 그 중에 하나가 있어요. 여기서 4번이나 이제 민자건에 대해서 나오는데 하나는 직칭민자하니. 여기서 직자를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요? 직자는 우리는 고들직 그러잖아요. 정직하다, 곧다 뭐 이런 것 형용사 할 땐 그래요. 이때는 부사로 쓰인 거예요. 곧바로 그런 거예요. 바로 그냥 칭했다. 이 동사를 수식해 주려니까 이건 부사로 쓰인 거예요. 그러니까 한문이 여기 공부를 많이 하신 분들도 계시겠고 좀 그렇게 많이 안 하신 분들도 계시겠지만은 중요한 특징이 뭐냐면 글자가 변화가 없이 동사도 되고 명사도 되고 형용사도 되고 부사도 되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 볼 때는 막 혼동될 수 있지만 어느 정도 좀 되면은 오히려 쉬울 수도 있는 거죠. 잘 알고 나면은 곧바로 칭했다. 뭐를 민자라고 칭했어요. 민자 공자님한테 물론 뒤에 가면 이제 정자에 이렇게 칭한 것 나오지만 잘 안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제자들 칭할 때는 이름이나 자를 부르는데 민자라고 민 선생님 이렇게 딱 했단 말이에요. 이걸 보니 그런 걸 하니 이것도 많이 나오는 거예요.
원래 의심의자, 의심하다라는 뜻도 돼요. 여기서는 아마도 그런 거예요. Maybe, perhaps. 아마도 무엇인 것 같다 그런 게 의심컨대 이런 얘기로 해석할 수 있지만 아마도 민씨 문인 소기하라. 민씨의 문인이 기록한 바인 것 같다 그런 거예요. 확실하게 알 수는 없지만 아마도 민씨의 그 민자관의 제자들이 기록했으니까 자기 선생님을 이름을 딱 쓰기가 뭐하니까 민자다 이렇게 쓴 게 아니냐. 그리고 여기서 이제 한 번씩은 말씀드리게 넘어가겠습니다. 이미 여러 번 들은 분도 있지만 이 소자가 우리는 바소 그러죠? 무슨 바예요? 예? 이건 바코드 찍는 바도 아니고 밧줄 하는 바도 아니고 뭐뭐 하는 바예요. 뭐뭐 하는 바. 그래서 이것이 이제 그냥 보통 우리가 명사로 쓰일 때는 장소입니다. 처소, 뭐 매표소, 무슨 소, 장소를 말해요. 그러나 보통 이 소자가 제일 많이 쓰이는 건 소자 다음에 무언가가 결합이 돼요. 근데 이때 오는 거는 반드시 뭐예요? 동사가 옵니다. 예, 제가 품사 여쭤보는 것 중에 거의 90%는 동사입니다. 동사가 와야 돼요. 뭐뭐 하다라는 동사가 와야 돼요. 뭐뭐 하는 바. 그래서 동사를 명사화 시켜주는 역할을 하는 게 이 소예요. 영어에서는 ing를 쓰잖아요. 그죠? smoke, smoking 막 이렇게 하는 거죠. 근데 한번 예를 한번 들어보죠. 소자 뒤에 지 알다잖아요. 소지는 뭐예요? 아는 바. 이게 명사가 되는 거예요. 아는 거, 아는 바. 또 소견 그러죠. 보다인데 소견하면 보는 바. 의사가 보는 바. 소견이 어떠냐? 또 행하다. 동사예요. 근데 소행은 뭐예요? 행하는 바. 소행이 괘씸하다. 명사가 돼버리죠. 소문. 듣다. 들리는 바. 소문이 들리는 명사. 그래서 요 소자 다음에는 반드시 동사가 결합돼서 온다. 뭐뭐 하는 바. 근데 그거는 두 개가 합쳐지면은 명사로 변한다. 요걸 이제 해석하면 되겠죠. 그래서 소기하면 기록한 것, 기록한 바 이렇게 되는 거죠. 아마도 민자의 그러니까 공자 제자들이 쭉 있는데 그 제자의 제자가 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마 그렇게 기록한 게 아닌가 싶다. 넘어가겠습니다. 첫 번째 1장입니다. 1장에 보면은 자왈 선진이 예약의 야인야요 후진이 예약의 군자야니라. 근데 여기에 이제 뭐뭐 시브 뭐뭐 하고 뭐뭐 하니라 뭐 이런 것들은 요걸 토라고 그래요. 토자가 이게 무슨 토하다는 토자도 돼요. 이 토를 달다 할 때 토예요. 그래서 이런 토를 다는 걸 현토라고 그러죠. 매달 현자, 현토. 토를 달아서 읽는 거는 우리 한국 사람들이 읽는 독법입니다. 중국 사람들은 그냥 끊어서 읽고 말아요. 子曰先进위 리회 예人也 이렇게 그냥 끊어 읽고 말아요. 우리는 뭐뭐시 뭐뭐하고 이렇게 하는 방법이 토를 다는 거고, 일본 애들은 또 요미가타라고 그래서 왔다 갔다 하면서 위로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면서 읽는 방법이 또 있습니다. 자, 그래서 토는 달아도 좋고 안 달아도 좋습니다. 예전에 제가 태동고전연구소에서 대학 다닐 때 임창순 선생님한테, 청명 선생님한테 공부할 때인데 토 달지 말라고 그랬어요. 그 선생님은. 또 다른 선생님은 다르라고 그래요. 왜냐하면 일리가 있는 게 토를 잘 다루면은 정확히 해석이 돼요. 근데 토를 엉뚱하게 다루면 완전히 다른 해석이 됩니다. 그래서 토를 달지 말고 그 선생님은 그냥 끊고 잘 생각해 봐라. 정확하게 다룰 수 있으면 좋은데. 그리고 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조금씩 달라요. 이게 이제 우리나라의 언해 본이 있잖아요. 사서 율곡 언해가
그 가장 기본이 이제 되긴 하는데 조금씩 사람마다 약간씩 조금 뭐 완전히 이렇게 뜻이 달라지거나 그런 경우도 덜어는 있지만 대부분은 말이 좀 나. 요것을 그래서 선진이보다 선진은 어예하게 야인야요, 후진은 어예하게 군자에 아니라 이렇게 이제 하면 말이 좀 순한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조금 뭐 다르고 하고 하니 뭐 하며 이거 달라도 크게 다른 거 아니에요. 문장이 전체적으로 이해가 되면 되는 겁니다. 선진과 이제 후진에 대해서 요 장에 대해서 이설이 꽤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거는 별로 이설이 없는 것도 있고 있는 것도 있는데 여기서 제가 그냥 교재는 일단 성백효 선생님이 번역하신 한 권으로 된 책 전부터 나와 있던 그거를 가지고 계시면 그걸로 그냥 된다 그랬어요. 근데 이제 조금 더 세부적으로 공부하고 싶으신 분은 그 뒤에 정태현 선생님이 이거 해놓으신 게 있어요. 논어를 상하로다가 해놨는데 주자주는 물론 그 이전에 하한의 논어 집회라든가 또 한간의 논어 의소라든가 다른 이설 그런 것도 해놨어요. 그래서 공부를 좀 더 깊이 이렇게 하고 하시는 분들한테는 도움이 됩니다. 자, 선진 이제 우선 주자는 어떻게 봤느냐? 선진 후진을 이렇게 봤습니다. 선진과 후진은 지금 우리가 말하는 선진국, 후진국 이건 아닙니다. 그거하고는 좀 다른 겁니다. 선진 후진은 유원 전배 후배하라. 유자가 오히려 유자도 되고 이게 같을 유자예요. 같을 유자인데 같다 하면 이게 똑같다는 거죠. 이퀄이죠. 근데 이거 비슷한 거예요. 꼭 같다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뭐뭐에 가깝다, 뭐뭐라고 비슷하다라는 얘기지 딱 떨어진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뭐라고 말하는 거와 같다. 전배, 후배. 이거는 또 선배, 후배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 이전 사람들, 선배. 또 시대적으로 그 뒤 사람들, 후배를 말하는 것으로 주자는 봤어요. 그리고 야인은 우리 교회지민이라 교회. 저 바깥에 이제 서울 도시 안에서 좀 떨어진 곳에 사는 사람들을 야인이라고 해요. 군자는 잘 아시겠지만 원래는 이게 정치적인 용어로 쓰였어요. 임금의 아들이나 그러니까 정치적 임금의 아들이잖아요. 그런데 공자에 와서 논어에서 쓰이는 군자라고 하는 것은 꼭 어떤 때는 그런 의미로 쓰이기도 하지만 학문과 덕을 이루고 있는 사람을 군자라고 그런 거예요. 그래서 군자에 대한 상대적인 말은 소인입니다. 소인 나쁜 사람이 아니에요. 아직 이루지 못한 사람, 보통 사람을 소인이라고 그러고 상당히 이룬 사람을 군자. 거기서 더 나가면 현인, 현자, 성인 뭐 이렇게 나가는 건데 군자라고 여기서 말하는 것은 현사대부라고 봤어요. 주자는. 그래서 뭔 얘기 어떻게 해석하느냐 하면은 선진 옛날 사람들 선배들은 예학에 있어서 야인과 같다 하는 얘기는 투박하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무슨 표수를 하고 하는 사람들은 세련되게 되지는 않고 좀 질박하고 한데 후진 뒤에 그 뒤 사람들은 예학에 대해서 군자야라. 이때 군자는 뭐 아주 이상적인 군자라는 의미보다는 굉장히 세련되게 잘 이걸 한다라고 그렇게 봤습니다. 그래서 요 정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선진이 어예하게 문질득의연이. 옛날 사람들은 예학에 있어서 문과 질이 득의, 이게 의자가 합당할 의자죠. 요거 비슷한데 선자죠. 요거는 펼칠 선자, 선전하다 할 때 요거는 합당하다 하는 거예요. 득의라는 건 합당함을 얻었다. 문과 질이 합당함을 얻었거늘 이제 사람들이 도리어 그런 거예요. 반대. 오히려 위지 그것을 질박하다고 하고 그리고 이위 야인. 이위는 뭐뭐라고 여기다 그런 거예요. 야인이라고. 좀 약간 촌스럽다, 질박하다 이렇게 여기고 후진지어 예학에 후세 사람들이 예학에 대해서는 문과 기질이언을 이제 이 정자가 보건데 문이
질을 이 과자는 넘어서는 게 문이 질보다 더 넘어서거늘 이제 오히려 그 당시 사람들은 오히려 위지 빈빈이라고 잘 어우러진다고 얘기하니 그래가지고 이위 군자라고 여긴다. 여기서 이제 잘 알고 계시는 분들은 이미 아시겠지만 핵심적인 게 뭐냐면 여기서 문질 빈빈이라는 얘기가 문질 문과 질에 대한 얘기가 나오죠. 예, 문질 빈빈은 또 뒤에도 얘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보충자료 설명드리고 문과 질이 뭐냐면은 문은 우리는 그냥 보통은 문하면 글자 그럴 문 그러잖아요. 그러나 그거는 2차적인 얘기고요. 원래 문자는 문이라는 뜻이에요. 이렇게 새 발자국 찍힌 모양이다라고 주장하는 설도 있고 여기 정맥 있잖아요. 정맥을 그린 글자라는 설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첫 번째는 문이라고 하는 뜻이에요. 그게 이제 글자 그러다 나중에 이제 문화 아주 상당히 넓은 개념까지 나가는데 문은 말하자면은 형식 또는 현상 드러나는 걸 문이에요. 그래서 이제 문이라고 하는 것과 이게 혼동이 되니까 나중에 문이 문자 할 땐 실사를 여기다 써주는 거예요. 실사 안 써도 문이 문자입니다. 그러니까 박물관이나 어디 가서 연화문 근데 왜 실사 없이 문자 썼다고 이거 틀렸어요. 그러면 안 됩니다. 그러면 본인이 무식함을 폭로하는 게 돼버려요. 문은 그렇다면 질이라는 건 뭐냐면 명주실 뇌고치에서 이거 실보관이잖아요. 이거 해서 삶아서 그래서 뭉치예요. 아직 가공하지 않은 실뭉치를 질이라고 그랬어요. 바탕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바탕이고 내용이에요. 바탕이 중요하죠. 그러나 바탕만 중요한 게 아니라 형식도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문질이 빈빈해야 된다. 빈은 아름다울 빈자 어우러져서 잘 빛나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으로 얘기하자면 질은 그 사람이 아주 성품이 좋아요. 착하고 아주 착해. 근데 그렇게 착한 사람은 배우지 않아도 착한 사람은 있어요. 산골짜기에도 있고 시골 농사만 짓고 배우지 않아도 착한 사람은 착한 사람이에요. 그러나 아름다운 사람, 세련된 사람은 배워야 돼요. 공부를 해서 말도 제대로 하는 거, 예절도 알고 하는 걸 배워야 되거든요. 그게 바로 문입니다. 그래서 예에 있어서 그 문은 공경하는 마음이 본질이에요. 바탕이에요. 그렇지만은 아무리 공경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어도 이렇게 잘 공손히 할 때 그게 담겨지는 거지.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만약 이런다고 그래봐요. 그러면 그게 안 담겨지거든요. 그래서 문과 질이 다 중요한 거예요. 근데 이제 문질이 빈빈해야지 된다라고 보는 거예요. 근데 공자는 이상만 추구하지 않습니다. 이상을 얘기하지만 그러나 차선을 꼭 얘기를 해요. 대동의 세계를 얘기하지만 소강의 세계. 그래서 공자님은 문질 빈빈한 것이 진짜 군자고 최고 좋지만 그게 안 되면 뭐를 택하겠냐? 질을 택하겠나? 차라리 투박한 걸 택하겠노라. 빤질빤질한 걸 택하지 않는다. 그 얘기가 바로 뒤에도 나옵니다. 그래서 여기 이쪽이 그러니까 선지는 야이냐라고 본 건 여기 너무 질박하다라고 본 거고 후지는 예약에 있어서 군자라고 본 건 여기는 좀 아주 문이 많이 있다고 본 거예요. 자, 그 뒤에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 이제 정자 아까 주말 문승이라 주나라 말에 문승 문이 승했다는 건 뭐예요? 형식이 더 바탕 본질보다는 형식에 너무 치중해서 그 당시 사람들의 말이 이와 같아서 불자지 기과어문야라 문으로 넘친 거 문과 질이 잘 어울려지는 게 최고인데 너무 문 쪽으로만 치우친 거를 사람들은 그게 좋은 건 줄 알고 그러는데 아니다 그랬어요. 그래서 요 참고 자료는 옹야편 6장 16절 이미 여기서는 공부를 했습니다. 가서 다시 한번 이렇게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거기 뭐라고 그랬냐면 공자님이 질승문 바탕이 형식을 이기는 사람을 야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이 세련되지 못하고 말도 그렇고 막 그냥 함부로 막 그러는 사람이 있어요. 공자는 논어에서 자로한테 야하다는 얘기를 많이 했어요. 너 야제라, 너 야하다. 그 우리가 요즘 생각하는 뭐 여자들 뭐 야하게 옷 입고 뭐 이런 걸 야한다는 게 아니에요. 왜 이렇게 넌 투박하냐? 좀 세련되게 좀 하지 못하냐? 이게 야예요. 근데 반대로 문승질, 문이 질을 이기는 거예요. 바탕은 별로인데 겉으로만 뭐 이런 건 사. 이걸 서사라고 그랬습니다 옛날에. 그래서 뭐 글 쓰고 뭐 하고 기록하고 하는 사람들이 좀 반질반질한 모양이에요. 그래서 문질빈빈연의에 오늘 여기서 핵심은 문질빈빈입니다. 문과 질이 잘 어우러져서 아름답게 조화된 이유에 그게 군자니라. 사람으로 보면 그게 군자고 예술 작품으로 말하면 문질빈빈해야 명품이 되고 명작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예? 내용이 좋아야 돼. 근데 내용만 좋아가지 않는데 아름답게 음악도 그렇고 색깔도 그러죠. 근데 형식만 아름답고 내용이 빈 껍데기면 그것도 안 되는 거죠. 두 가지가 아주 쉬운 얘기죠. 알고 보면은. 근데 이제 여기 공자님이 말씀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설에 보면 그 앞에 얘기는 공자 얘기가 아니라 그 당시 사람들의 얘기다. 뭐 이렇게도 말하는데 이건 이제 공자의 말씀으로 보는 거예요. 여용지면 여용지 즉 오종 선진허리라. 여자가 보통 뭐로 많이 써요? 여하면 같을 여 그러죠? 뭐뭐와 행문이 불여 일견이다 할 때 여는 같다라는 뜻으로 많이 써요. 예. 같을 비슷할 사자도 있지만 또 이게 여기서처럼 여는 만일 이런 뜻으로 쓰이기도 하고 또는 때로는 예를 들면 이런 경우로 쓰기도 해요. 그러면 동사로 쓰일 때는 어떻게 쓰이는지 아세요? 적벽부 읽어보셨습니까? 거기 보면은 종일위지 소여하야 할 때 소여가 나와요. 소여는 뭘까요? 이게 동사여야 돼요. 네? 여기 공부 많이 하신 분들이 여기 고수들이 많이 계시네요. 가다는 뜻입니다. 여자가 종일위지 소여하야 예? 능 만경지 망연이라 망연을 넘어간다 할 때 여자가 거기서 어떻게 쓰였냐 하니까 여기서는 만일의 그런 뜻이에요. if 용지 그것을 이 지자가 이제 목적어로다가 이 타동사 뒤에서 그것을 쓴다면 그러면 여기서 지는 뭘 가리키는 걸까요? 예약을 가리키는 거예요. 다른 주에 보면 또 그걸 인재를 등용한다면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 지금 현재 주자나 정자 주에 따라서 보면은 나에게 선진들이 하던 예약이냐 후진이 말하는 예약이냐 그걸 가지고 해서 예약을 나에게 이것은 예와 예약입니다. 예약을 쓰게 한다면 즉 오종 선진허리라. 나는 여기 바로 나오네. 용지는 위용 예약이라. 예약을 쓰는 걸 말한다. 질박한 선진의 예약을 쓰겠노라. 이게 공자 얘기입니다. 그래서 공자가 이 당시 사람들의 얘기를 이미 서술하고 나서 또 스스로 말하기를 이렇게 한 거는 뭐냐? 손과의 취중. 이 말은 손과 취중해도 돼요. 손 넘치는 것을 덜어서 취자가 뭐죠? 나아갈 취자예요. 성취하다. 일취월장 그러죠. 날마다 나아가고 달마다 이 장자도 나아갈 장자입니다. 달마다 나아가는. 많은 걸 덜어 가지고 써 취중. 그래서 이것도 줄여버리면 손과 취중 그래도 돼요. 문질빈빈하 손과 취중. 많은 걸 덜고 그리고 넘치는 건 덜고 중용으로 나간다는 의미가 있는 거죠. 이것이 이제 그 주자가 보는 그 기본적인 관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다르게 보는 사람도 있어요. 어떤 경우는 선진어 예약이라든가 이런 거를
먼저 예약에 들어간 사람. 그게 뭐냐면 그 벼슬 하기 전에 예약을 먼저 배우고 벼슬 한 사람. 또 그리고 후진어 예약은 먼저 귀족이라서 벼슬 해놓고 예약을 나중에 배운 사람. 이렇게 해석하는 사람도 있고 굉장히 다양한 해석이 있는데 여기서 좀 핵심은 지금 여러 가지 다 얘기하려면은 시간도 많이 가고 그래요. 여러분들이 나중에 또 확인해 보시면 되는데 핵심은 뭐냐? 예약에 대한 공자의 태도입니다. 태도가 뭐냐? 예약은 문질빈빈해야 된다. 그렇지만 그것이 안 될 때는 차라리 질박한 내용을 택하겠다. 형식이 좀 부족해도 본질을 택하겠다라는 것이 공자의 핵심적인 얘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요거 참고 자료 있고 그 다음에 2장을 보겠습니다. 1장이 좀 많이 길어졌네요. 자왈 종하어 진체자 개 붉은 문야라. 종은 따를 종자예요. 그러니까 공자께서 노나라에서 있다가 이게 안 되겠으니까 천하를 철원하잖아요. 여러 나라를 다니면서 이상을 실현하려고 한 10여 년 돌아다니죠. 그때 여러 군데서 아주 어려움을 당했는데 특히 진나라, 채나라, 진채 사이에서 아주 곤궁을 액을 많이 당합니다. 그러니까 나를 따라온 종하는 혼자 가신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여러 사람들이 따라다녔어요. 그 중에 대표적인 게 이제 뒤에 나오는 공문십철이라고 공문십철 얘기 나오는데 따라다니던 사람들이 개 붉은 문이라 지금 문에 이르지 않았도다. 요것을 공자가 요건 액이죠. 액을 당한 거예요. 고난을 당했을 때 제자들이 다종지자 많이 거기 따라왔었는데 이때 지금에 와서는 이제 개부제문이라. 그게 이제 주자는 그 사람들이 지금 내 문화에 지금 있지 않구나라고 얘기를 했어요. 근데 요거에 대해서 또 그 다른 사람들은 이 부제문이 아니라 붉은 문이지 부제문은 아니다. 자기 문화에 지금 있지 않다는 얘기는 아니다. 유월이라는 청대 유월이라는 사람도 그런 얘기를 해요. 붉은 문이라는 것은 다르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공자 이 주자주대로 다 얘기한다면 그때 나를 따라다니던 친구들이 지금은 여 옆에 있지 않은 친구들이 많구나. 다 있지는 않구나 하면서 생각을 하는 거예요. 회상을 하는 거로 본 거예요. 근데 청대 유월이라는 사람은 붉은 문이지 어디 부제문이라고 그랬냐. 이 붉은 문이라는 것은 벼슬 하는 길에 다 가지를 못했다. 벼슬 한 사람도 있지만 대부분 벼슬도 잘 못했다 하는 식으로 해석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주자가 본 방식대로 하면 그때 고생하던 친구들 지금 다 어디 있나? 몇 명이 여기 없구나. 이런 식으로 해석한 게 주자주의 해석입니다. 그리고 그걸 보충자료를 앞에다가 올려붙이셨군요. 요게 보충자료예요. 그 2장의 밑으로 내려와야 되는 겁니다. 거기 그렇게 돼 있죠. 정활 언제자 종하이 애거진자 개 불급 사진지문이 실기소라. 요 한이란 논어의 이제 주자주가 우리가 주로 많이 보지만 그 이전에 삼국시대에 윗나라의 한이란 분이 쓴 논어 집회도 유명합니다. 그 뒤에 이제 황간의 논어 의소도 있지만은 여기에는 이렇게 나와요. 정활. 이때 정활은 정현입니다. 정현하면 잘 아시죠? 경학자입니다. 한나라 때 경학자인 정현이 이르기를 이제 이 논어 집회에 나오는 얘기예요. 요거에 대해서 뭐라고 말했냐? 제자 종하이 애거 진체자 제자가 나를 따라서 진체에서 고생을 한 친구들이 개 불급 사진지문이라는 것은 벼슬 하는 문에 가지 못하고 이 실기소 그 제자리를 찾지 못하고 있구나. 이렇게 해석하는 설도 있다는 거죠. 그냥 주자는 벼슬하고 안 하고 이런 건 얘기 안 하고 야 그때 있던 그 고생하던 친구들 지금 다 어디 있는가 이렇게 회상하는 것으로 봤던 거예요. 그래서 그런 이설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다 일일이 제가 하드린 못해도 비교적 그런 거를 저거 하려면 여기 나중에 나온 2권으로 나온 그 책에는 그런 내용들이 많이 실려 있습니다. 자,
자, 그 다음 걸 보겠습니다. 2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 보면은 2장 2절이니까 2장에 아까 여기 2장 1절이고 요 뒤에 있지 않구나 하면서 그 친구들을 하나씩 떠올리는 거예요. 근데 그 중에서 공자 제자 중에서 공자가 뭐 3천 제자가 있었다 하는 얘기가 이제 사기 세가 공자 세가에 나오지만은 보통 예학사와 서수에 통한 사람이 통달한 사람이 72인이나 되었다라는 얘기가 있고 그 중에서 아주 뛰어난 사람이 10명 그걸 공문십철이라고 그래요. 밝을 철자. 그리고 그 공자 밑에 사성 성인으로다가 하는 게 안증삼행 안자 증자는 거기 성인급으로 그 다음에 자사와 맹자 안증삼행 그리고 그 밑에 공자 십철이 있는데 여기 이제 그분들을 거의 다 얘기를 하고 있어요. 덕행엔 공자님은 다 장점이 다르다는 게 덕행과로 얘기한다면 안현과 민작원, 연배구, 중궁이요. 네 사람이에요. 안현 뭐 얘기 설명할 것도 없고 공자의 수제자 안회죠. 민작원 아주 효행으로 뛰어난 오늘 여기서 몇 번이나 나올 거니까 이따 또 설명드리고 연배구는 괴질에 걸려서 일찍 또 세상을 떠난 사람입니다. 아주 뛰어난 사람 안현이나 민작원에 버금가는 사람인데 이런 사람이 이런 병에 걸리다니 이러지 말아야 되는데 참 명의로구나 이 얘기를 한 것이 연배구고 염중궁이 또 염홍이라는 사람이 있고 언어과로 얘기하는데 말 잘하고 이런 거 하는데 제야와 자공입니다. 제여라고 그러죠. 이름이 여인데 자공 단목사. 그리고 정사에는 염유와 계로. 계로는 누구예요? 자로입니다. 자로. 예, 자로가 있고. 문학에는 자와 자하 이런 제자들이 있어요. 그럼 여기 10명이죠. 그러면은 이거를 보통 우리가 뭐라고 그러냐면 공문 사과라고 그래요. 덕행과 언어과 그다음에 정치과 정사과 문학과 이렇게 크게 4개의 분과로 나눠서 덕행에는 얘네들 4명이 훌륭하고 또 언어에는 얘들 정치에는 뭐 문학에는 이렇게 얘기를 해서 이게 공문사과고 이분들을 또 공문십철이라는 말이 있는데 공문십철 중에서 여기 다 들어있어요. 근데 여기서 하나 뺄 분이 있어요. 누구예요? 요분은 빠집니다. 왜 빠져요? 공자님이 성인이고 그 밑에 사성이 있어요. 공자님까지 합쳐서 얘기를 하면 5성이지만 사성의가 있는데 이분들이 안, 증, 사, 맹입니다. 안은 안현이고요. 안현도 복성공. 증자는 술성공. 예, 술성공이 아니라 술성공 말이에요. 잘 서술해서 냈다. 그다음에 요건 자사예요. 공자의 손자인 자사는 연성공. 풀어낸 거예요. 그리고 맹자는 아성이라고 그러죠. 맹자는 아성. 여기 학자를 썼네요. 죄송합니다. 아성. 예. 그래서 요 네 분들을 성인으로 해서 여기 중에서 10명인데 안현이 딱 위로 올라가 버렸어요. 그러면 9명이잖아요. 그럼 누가 들어갔을까요? 여기 이 사람들 말고 한 명이 더 공문십철로 보통 얘기되는 사람은 자장입니다. 자장이라는 제자. 이 사람은 뭐 정치에 관심이 많았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그랬는데 제자인 공자지어나야 기차 10인 이걸 이제 기록했는데 병목기속 요걸 사과 내과라고 이 공문사과라고 할 때 이걸 말하는 거고 공자가 사람을 가르칠 때 각 인기제 그 제주에 따라서 했다는 것을 볼 수 있다.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여러분들께 제가 이제 그렇게 좀 해볼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뭐냐면은 한 장에서 핵심적인 게 뭐냐? 여기서는 핵심적인 단어가 뭐냐? 일단 공문 아까 말씀드린 공자 문화의 4개의 과목 사과가 있다. 사자성어로 다 기억하면 머리가
촥촥 잘 들어오잖아요. 사자성어처럼 네 글자로. 그 다음에 재주에 따라서 가르침을 베풀었다 그런 얘기 있죠. 그럼 뭐라 그래요? 인재시교라고 그럽니다. 공자의 교육 사상이 인재시교예요. 그 사람의 적성에 따라서 가르치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이제 총평으로 얘기하면 각기 장점으로 하는 바가 있는 것이다. 이건 요즘에도 많이 씁니다. 꺼요소장 각기 이 사람은 이런 게 잘하고 이 사람은 저런 거 잘하고 그래서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한편으로는 옛날 사람, 옛날 그날 그때 나를 따르던 친구들을 회상하면서 누구는 어땠고 누구는 어땠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요거 제가 보기에는 그래서 저도 가능하면 그 안에서 찾고 아니면 제가 그거를 이렇게 한 어떤 중요한 성어 같은 것으로 딱 이렇게 얘기하면 기억이 여러분들이 오히려 잘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근데 그게 또 단점이 될 수도 있어요. 유시병이면 유시덕이면 유시병이라. 그걸로만 기억하면 안 돼요. 굉장히 폭이 넓은 건데 제가 사자성어 하나 딱 해줬다고 그거로만 기억하시면 안 된다는 거죠. 그 뜻이 넓은데 그중에 이게 여기서는 이거를 중점적으로 얘기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 이제 사과에 대한 얘기가 나오죠. 공문 사과는 부자를 종부자와 진체지하는 사람들이고 문인지 현자 고 이때 고가 뭡니까? 진실로 이렇게 써요. 딱딱할 구들 고자지만 맨 앞으로 이렇게 쓸 때는 이것도 그렇고 구자도 진실로 구자로 많이 씁니다. 부지차 여기에 그치지 않는다. 또 많잖아요. 정자 전도의 불려원 정자는 여기 끼어지도 않았어요. 그래서 이 십철은 세속노냐라. 공문 십철이라고 하는 건 세속에서 하는 얘기인 것 같다라고 여기 얘기했습니다. 근데 어쨌든 정자는 여기는 들어가지 않았지만 그 공문 십철 속에 안 들어가요. 사성 속으로 들어갑니다. 예, 그거는 참고로 하시기 바라고요. 이건 아까 말씀드린 얘기고. 자, 그러면 3장 한번 보겠습니다. 세 번째. 네. 자왈 회하는 비조화자야로다. 오원의 무소 불 어떻게 읽어야 되겠어요? 열입니다. 그래서 요거는 열로 읽어야 되겠죠. 자, 공자께서 말씀하시길 회하는 야는 누구는 하면서 이제 강조하는 거예요. 회 안회입니다. 공자의 수제자인 안회는 비조화자. 조화자는 왜? 나를 도와주는 자, 나를 도와주는 사람이다. 근데 비조화자니까 나를 도와주는 사람이 아니구나. 나한테 별로 도움이 안 되는구나.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오원에 이 어자는 이때는 어조사 어조로 뭐뭐에 그런 뜻이에요. 어자가 오로 쓰여서 감탄하는 경우도 있고 또 비교급으로 쓸 때 있죠. 청추로남 그러면 청색은 남색에서 나왔다 할 때는 어는 앞에 거는 어디지만 뒤에 청어남 그러면 남빛보다 보다 더 푸르다. 예. 뭐 비교급일 때 쓰여요. 근데 여기서 이제 내 말에 있어서 또 내 말에 대해서 무소불열. 예. 열자가 기쁠 열자죠. 불열이면 기뻐하지 않는 바가 없다. 이렇게 뒤에서부터 해석하면 돼. 뭐 그냥 얘기하면 예, 그렇죠. 싹 다 기분 좋게 다. 그러니까 좋아하자 나한테 도움이 안 되는 사람이다라는 얘기는 실제 그렇다는 의미보다 정말은 정말 저 녀석은 참 훌륭해. 그냥 내 얘기하고 생각이 거의 같아서 나를 깨우쳐주는 사람이 아니다 이런 얘기예요. 보통 그래서 그 가르치고 배우는 것이 서로 길러준다고 그러는 걸 뭐라고 그래요? 교학? 예, 교학 상장 얘기를 많이 해요. 가르치는 것고 배우는 것이 서로를 길러주는 거다. 그래서 학생이 자꾸 질문도 예리한 질문도 하고 어려운 거 하면 선생님이 또 더 생각도 하게 되고 공부도 더 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얘는 뭐 그냥 가만히 다른 편에 돼 있어요. 이 바보처럼 가만히 듣고만 앉아 있는데 나중에 나가서 행하는 걸 보면 내가 한 말을 그대로 다 행하고 있구나. 아내는 바보가 아니구나. 바보인 줄 알았더니. 예? 이제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기 조화자는 뭐냐? 뭐뭐와 같은 것이다. 같은 거예요. 자하지 기여.
자하라는 사람이 문학 쪽에 밝은 사람인데 나를 기자가 일으킬 기자가 깨우쳐 준다는 거예요. 자아가 나를 깨우쳐 준다라고 하는 인의문이 의문으로 인하여 유의 상장해라. 서로 이때 장자는 길장자가 아닙니다. 그 중국어 하신 분들은 잘 아시겠지만 길다 할 땐 장 그래요. 장단. 근데 생장하다 자라나게 할 땐 장 그렇게 읽어요. 예, 이거는 우리 음으로는 둘 다 그냥 장이지만요. 교장, 회장 이런 거 할 때도 장으로 읽는데 여기서도 쌍장. 유의상장해라. 의문을 일으켜 가지고 뭘 질문하여서 나로 하여금 서로 성장할 수 있게끔 해주는 것. 그게 이제 그 기여한 건데 나를 깨우쳐 주는 건데 아내는 뭐 그렇지 않은 거다. 그러니까 아내는 이거는 사실은 뭐예요? 비난하고 뭐 좀 이렇게 하라는 게 아니라 기분이 좋아하신 거죠. 그래서 그 아내가 죽었을 때 나중에 뒤에 나옵니다만 얼마나 비통해하고 하는 겁니까? 공자께서. 그래서 것을 얘기했고 여기 안자어 성인지 안자는 아내는 성인의 말씀에 묵식심통이라는데 요거를 지로다가 음을 달기도 해요. 식자는 알식자예요. 묵식은 가만히 잠자코 알아서 마음으로 통한다는 것도 되고 지자는 기억한다는 거예요. 잘 잠자코 잘 기억하고 외워두어서 통한다. 같습니다. 무소의문, 의문이 없어요. 그러 부자가 5년 이렇게 말씀하신 거니 그 말씀이 기사 약 유감은 좀 유감이 있는 듯 하지만 기실은 사실은 내 심희지 매우 기뻐한 것이다. 유감스럽게 생각한 게 아니라 저놈 나한테 나 도움을 주는 놈이 아니야. 그냥 뭐 얘기하면 다 알아듣고 지가 알아서 해.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 기여자 하는 부분은 요거는 그냥 그렇고 요 밑에 참고 자료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요 이미 논어 8일편에서 공부했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논어를 이렇게 읽으면서 앞에 거 보다가 이게 어디에 또 있는가 이걸 같이 이렇게 연결해서 이렇게 보면은 훨씬 더 입체적으로 보아질 수가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또 다른 설이 또 이설이 있습니다. 여기 선생님도 좀 다르게 또 얘기를 하시고 그러는데 일단 여기 주자주에 나오는 걸로 보면 이렇게 나와요. 자하가 이런 걸 물어요. 교소천혜며 미목반이에요. 교묘하게 예쁘게 웃는 얼굴. 천은 눈동자가 또렷한 거예요. 흑백이 분명한 거예요. 분명하며 아름다운 눈동자. 요게 아름다워요. 요거는 보조개입니다. 죄송합니다. 천. 예쁘게 웃는 얼굴 보조개지며 미목 예쁜 눈은 또렷도 하구나. 소이의 현재라 흰 바탕 흰 것으로서 이걸 현으로 읽습니다. 현은 뭐죠? 현란하다는 거예요. 색이 막 현란한 거. 흰 바탕으로서 채색을 한 것이로세 하니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라고 자가 물어요. 그러니까 자왈 회사 후손이라 이렇게. 그림 그리는 일은 흰 바탕을 마련한 다음의 일입니다. 그러니까 그림을 그리려면 여기 흰 바탕이 있어야 여기다 뭐 그림을 이렇게 그리든지 할 수 있는 것이지 여기가 막 지저분한데 여기다 그림을 그릴 수는 없다. 그래서 본질이 바탕이 먼저다라는 얘기를 이렇게 이제 공자는 말씀을 했어요. 회사우서. 그러니까 자하가 얘 후와 그럼 얘는 다 뒤란 얘기입니까? 그럼 뭐예요? 이때 얘는 형식으로서의 예를 말합니다. 본질로서의 예가 아니라 이렇게 하고 예를 갖추고 하는 그런 것은 그 다음이라는 말씀이군요. 본질이 더 먼저라는 말씀이군요. 하니까 자왈 이 말이에요. 기여자는 상야예요. 기여자. 기자가 나를 깨우쳐주는 사람은 나를 깨우쳐주는 이는 상. 이 자아의 성이 복시고 복상입니다. 이름이 상이에요. 상. 너로구나. 네가 나를 깨우쳐주는구나. 시 가여 언시 이룰. 비로소 더불어 너와 더불어 시를 얘기할 수 있겠구나 한 얘기가 여기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얘기처럼 아내도 좀 나를 좀 깨우쳐주면 좋겠는데 얘는 그냥 듣고 가만히 그냥 스스로 깨우치고 그런다는 거죠. 그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요거는 또 이설이 있는데 그것까지는 다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네 번째 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요 아까 저 주에 나오는 것이지만 회사 후소라는 얘기가 이제 유교의 그 문학 또는 예술 사상에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낙이부름 A불상과 더불어서 중용에가 이게 낙이부름이라는 거 즐거워하되 넘치지 아니하고 슬퍼하되 몸을 상하는 데까지 안 간다 하는 건 중용의 도를 말한다면 회사 후소는 본질이 더 중요하다. 유교에서는 뭐 예든 음악이든 예술이든 바탕이 더 중요한 것이다라는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 다음으로 넘어가도록 하죠. 4장 한번 보겠습니다. 4장. 여기 민자건이 나옵니다. 자왈 효제라 민자건이요. 인 불간어 기 부모 곤제지 언이로다. 효제라. 효성스럽구나. 이 제자는 이 제자예요. 그래서 아주 효성스럽구나. 민자건이요. 이제 도칠한 거죠. 민자건이요. 참 민자건은 여기 그 이미 앞에 나와서 그런가 이름이 민씨고 민손입니다. 근데 이제 자가 이제 자건인데 민자건이요. 불간기자 사람들이 이게 요거는 남들이 그런 얘기예요. 남들이 불간 이거는 간은 동사로 쓰였어요. 불자 다음에는 명사가 올 수가 없습니다. 형용사나 동사가 와야 되는데 불간이라는 거는 간섭하다 이런 얘기도 되고 간여한다라든지 그걸 못 믿는다 이런 게 되는 거예요. 뭐를 대해서? 부모 곤제는 형제를 말하는 거예요. 맞곤자 형제. 형이나 마찬가지죠. 형제의 말에 대해서 불간 부정을 하지 못하는구나. 다 믿는다는 얘기예요. 뭐냐면은 야 우리 애가 참 훌륭하다고 효성스럽고 뭐 아주 사람도 좋고 그러면 자기 새끼 이뻐가지고 다 그러는 수도 있거든요. 남들이 보기엔 에이 아닌 것 같은데 그럴 수도 있잖아요. 근데 민자건은 형제나 부모가 칭찬하는 얘기에 대해서 조금도 이의를 달지 않는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 그래 맞아 걔 정말 훌륭해 라고 얘기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민자건 민손에 대해서는 이미 우리가 공부를 좀 했었습니다. 여기 참고 자료 보면은 요거 옹야편에도 이런 게 나와요. 옹야편에 보면은 계시가 민자건으로 하여금 비읍의 재상으로 삼으려고 하는데 민자건이 말하길 선위야 사원 잘 그렇지 나에게 가서 사신이 와서 이제 어디 벼슬 주려고 그러니까 나한테 사양해달라 가서 만약 다시 또 오면은 유부하자 아즈 근데 그러면 다시 찾아오면은 나는 반드시 저 민선 제 나라 저쪽에 도망가서 있을 거다. 나 벼슬할 생각 없으니까 거기 지금 그때 노나라 이쪽이 지금 삼가 대부들이 주로 판을 치고 있을 때라서 민소는 민자건은 하고 싶지 않았던 거예요. 그래서 그런 얘기가 있고 요거 하나는 이제 이 다른 이설이라서 여기다가 해놨어요. 노노 계구편이 그 모기령 청대 모기령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자건은 민손의 자예요. 민손의 자인데 이건 선생님이십니다. 공자님께서는 뭐뭐인 것 같다. 불의 이자 호제자. 자로서 제자를 부르지는 않으셨을 것 같다. 예. 이 자라는 건 여러분들 잘 아실 거예요. 이름이 있고 이제 성이 있고 옛날에는 성과 씨가 달랐어요. 고대에는. 주나라는 성이 희씨예요. 그리고 그 안에 또 맹손씨, 숙손씨 다른 성이 씨가 있어요. 근데 나중에는 이건 통합돼 버렸죠. 그래서 성이 있고 이름은 부모가 지어준 이름인데 이 동양에는 무슨 사상이냐면 경명사상이 있어요. 들어보셨죠? 경명사상. 이름을 굉장히 존중해요. 함부로 부르질 않아요. 서양 애들처럼 그냥 막 이름 부르질 않습니다. 그래서 나이가 부모나 스승 아니면은 이름을 함부로 부르지 않아요.
그러니까 나이 좀 먹었을 때 이름 부르는 건 부모님이나 선생님이나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대신 부르게 지어주는 게 자입니다. 이게 관례. 지금으로 말하면 성인식을 거행할 때 남자는 머리를 틀어서 올려주고 자를 지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니들끼리 자를 불러라. 그러니까 이거는 닉네임 같은 거예요. 얼터너티브 네임이라고 해요. 대신 이름 대신 편하게 부를 수 있는 것이 자입니다. 그 여자는 이제 계례라고 그래서 이제 비녀를 꼽아주는 예를 하고, 근데 이제 호는 이제 뒤에 정확히 알 수 없지만 대개 위진 시대 이후에부터 이제 문필을 하는 사람들 학자들 간에 쓰여진 거로 보는데 보통 자를 부르진 않고 이름을 부르죠. 선생님인데. 근데 여기서는 자건을 얘기한 걸로 봐서 아마도 그 당시에 설서가 글씨 말하는 사람이 효제라 민자건 요 일구는 바로 인원이 부자술지. 인원은 다른 사람이, 인원은 사람 그런 게 아니라 다른 사람이 말한 것을 공자님이 그냥 서술한 것이다 라고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민자건이 뭐 효행이 뛰어났다는 것은 우리나라 삼강행실도에도 나오고 그 유명한 얘기라서 대부분 다 아시겠지만 그 사자성어로 이렇게 많이 말하죠. 민, 손, 단, 의 또는 노의라고도 그래요. 뭐 조금씩 다른 그 명칭이 많은데 민손단의 민손이 이게 호옷이에요. 호옷을 입었다라는 얘기인데 뭐 대부분 잘 아시리라고 생각합니다. 민손이 어머니가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아버지가 다시 재혼을 했어요. 근데 와서 그 어머니가 또 아들을 또 낳았어요, 둘을. 근데 이 여자가 계모가 자기 아들들은 굉장히 적어가지고 민손은 그냥 미워하고 별로 안 해줬어요. 그래서 옷도 자기 아들들한테 아주 소모하고 잘 해주고, 근데 민손은 이제 대충 막 갈대 소음을 했어요. 근데 아버지는 이제 모르는 거지. 근데 어느 날 추운 겨울날 야 너도 이제 나이 좀 컸으니까 수레를 몰아라. 운전대를 맡긴 거예요. 딱 가는데 너무 추우니까 앞에 앉은 저 민손이 덜덜덜 떨다가 고삐를 놓쳤어요. 그래서 야 이놈 이게 위험하게 이러면 어떡하냐, 운전대를 놓치면 어떡하냐. 그래가지고 가서 딱 이렇게 보니까 옷 입은 줄 알고 툭 치니까 갈대 솜이 그냥 갈대가 옷에서 푹푹 날아가더래요. 그래가지고 이 얘기는 난 몇 번 할 때마다 이게 눈시울이 뜨거워지죠. 왜 그러죠? 내가 효자가 아니라서 그런가 봐. 아버지가 그냥 극노했죠. 그렇죠. 이 펜내가 어디 이럴 수가 있어. 그래가지고 가서 내쫓겠다고 막 집으로 막. 민자건이 아버지 다리를 잡으면서 그러죠. 모제 일자하니요. 어머니가 계시면 한 아들만 추우면 되는데 모고 삼자단입니다. 어머니가 가버리시면 세 아들이 떨게 됩니다. 그러면서 아버지 그러지 마세요. 내쫓지 마세요. 그러니까 그걸 이제 계모가 본 거지. 아버지도 그 말 들으니까 그래. 근데 엄마도 너무 감격해서 그 다음부터는 자기 애들하고 똑같이 했다 하는 게 그 유명한 그 효행에 관한 우리나라 삼가행실도에도 나옵니다. 그 사람이 바로 민자건입니다. 그래서 그는 다시 얘기해도 제가 그냥 이렇게 눈시울이 뜨거워지는 건 왠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 민자에 관한 얘기, 민자건에 관한 얘기가 몇 개 나오는데 여기서는 정말 밖에 사람들도 집안에서 칭찬하는 거 이런 거 조금도 이의를 달지 않는다. 참 훌륭한 사람이다. 이게 쉽지 않은 것 같아요. 예. 남용이 삼복 백교원을 공자 이기 형지자로 처지하시다. 남용이라는 사람, 공자 제자입니다. 남용. 남궁관이라고도 그러고 남궁도라고도 그러는데 남용이 삼복, 이 복자는 복으로도 읽고 부로도 읽어요. 그죠? 회복하다, 반복하다 할 때는 복이고
다시 할 때는 부예요. 일배 부일배 할 때는. 근데 복자가 다른 뜻이 또 있어요. 동사로. 무슨 뜻이 있어요? 저기서 복자는 외우다는 게 소리 내세요. 삼복은 3번 외웠다는 거예요. 백규는 시, 예, 시경에 나오는 시의 겁니다. 시경의 시를 백규 시를 3번 외우건을 공자께서 이 뭐뭇으로써 기형지자 하면 뭐예요? 그 형의 자는 아들도 되고 딸도 됩니다. 예, 아들만 말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어디 딸님들도 여자분들도 가서 본 적 이런 거 찾아보면 관계 부모 그럼 자 그러죠. 누구의 자? 형의 딸로 하여금 처지라는 거는 첫자가 동사예요. 시집 보낸 거예요. 그에게 시집 보냈다. 사위로 삼은 거예요. 그러니까 남영이라는 사람이 아주 훌륭한 사람으로 다른 데도 이제 나옵니다. 거기 뒤에 있다 보겠고 시 대하 억지편에 억편 이 지자는 억편이에요. 그냥 지자를 쓴 겁니다. 시경에 보면은 풍아송이 있는데 소와 대하가 있어요. 그 중에 대하에 억편이 있는데 거기에 이런 얘기가 나와요. 이게 바로 뭐냐? 백규지점은 상가마야원이와 사원지점은 불가우이아니라. 요게 시경 백규편에 나오는 억편에 나오는 시 구절이에요. 이거를 해석하면 백규는 하얀 옥이에요. 흰 옥을 옥의 점자는 뭐예요? 흠이지 흠. 네. 예. 기스 그런 건 일본말이고 이제 흠이 나고 뭐가 잘못된 거를 상 오히려 상자입니다. 오히려 가마 갈 수 있다. 그러니까 옥은 잘못됐으면 잘 갈아서 원래대로 원상복구를 할 수 있지만 이 사자입니다. this 이 사자예요. 사원 이 말의 허물은 잘못된 거죠. 불가위하라. 어떻게 할 수가 없다. 말을 한번 잘못 내놓으면은 다시 바꿀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걸 3번이나 하루에 3번 외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용이 1일 3복 차원이라 하루에 이것을 3번이나 외웠다는 거 늘 조심하는 사람이었던 거예요. 사견 가어. 가어는 뭐를 말하죠? 정확히 말하면 무슨 가어예요? 예, 공자 가어입니다. 공자 가어라고 라는 책이 있는데 요거는 약간 위서로 봐요. 왕숙이라는 사람이 그 공자 손자 후손인 공안국의 이름을 위탁해서 여기저기서 뽑아가지고 쓴 내용인데 그냥 참고를 할 수 있는 거지 완벽하게 사실과 들어맞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공자 가에도 보이는데 심유의어 근언야라. 그러니까 뭐예요? 매우 깊이 뜻이 있었다. 뭐에? 근언. 말을 항상 조심해야 되겠다는데 굉장히 뜻을 가지고 있던 사람. 그래서 이 사람은 여기서는 제가 그런 얘기로 합니다. 핵심이 뭐냐? 그 남용은 근언, 신행 이런 말을 써요. 신언 근행이라고 쓰기도 합니다. 사자성어로 근언, 삼갈근자, 삼갈신자에 근신하다 그러잖아요. 말을 조심하고 행동을 조심하는 그것에 아주 그 표전적인 대표적인 사람입니다. 그래서 요것도 여기 요건 보충 자료인데요. 이거는 요 옆에 나오는 거네. 방유도의 소위 불패요. 이게 앞에 다른 데 나오는 겁니다. 이제 이 남용을 가리켜서 나라에 도가 있으면 불패, 폐절돼서 쓰이지 않고 항상 쓰여질 수 있고, 방무도에 나라에 도가 없는 때에도 소위 면화, 재앙을 면할 수 있다. 깜빵 안 가고 잘 할 수 있는 사람이다 하면서 그 형의 딸로 처지 시집을 보냈어요. 사위를 삼은 거, 조카 사위를. 형이 공자는 맹피라는 형이 있었어요. 몸이 좀 불편한. 근데 맹피. 그래서 중리라고 그러는데 어쨌든 공자 제자 중에 이 사람이라면은 도가 잘 행해질 때는 잘 좋은 자리 맡아서 쓰일 수 있을 것이고, 만약에 도가 행해지지 않는 어지러운 세상에서도 이 화재앙을 면할 사람이다. 그러면서 자기 딸이 아니라 형의 딸을 먼저 시집을 보냈죠. 그래서
여기에 범조가 이런 얘기를 해요. 언자는 행지표요. 말이라는 것은 행동의 표, 겉으로 드러나는 것입니다. 행이라는 것은 말의 실질이다. 그래서 여기서 미유 이기연이 능근어 행자라. 이는 쉬울 이자예요. 말을 쉽게 하지 않고 또 미유 이기연이 능근어 행자. 있지 아니했다. 말을 쉽게 하면서 능히 그 행동을 참 하는 제대로 하는 사람을 보기 어려워요. 대부분 말을 앞세우면은 결국은 행동은 떨어지죠. 바로 남용이 남궁괄이 욕근기연 그 말을 행하는 걸 조심하고 하는 것을 늘 삼간 걸 보면은 그 능히 근기행 행동도 잘 조심했음을 알 수가 있다. 이 얘기가 이제 이 얘기의 핵심인데 앞에서 이미 우리가 공야장 편에서 이걸 공부했습니다. 이건 나중에 여러분들이 가서 한번 확인해 보세요. 공야장은 공치장이라고 읽으면 안 됩니다. 논어 잘못 읽은 사람한테 공치장 논어 읽었다고 그래요. 그리고 맹자 잘못 읽은 사람한테 공손추를 아니고 공손축 맹자 읽었다고 그럽니다. 가처해라. 야, 공야장은 처할 만하다는 얘기면 사의 삼을만 하다는 얘기. 시집 보낼 만. 수제 누설지 중이나 비록 누는 이 끈이에요. 그래서 검은 끈, 설은 묶여 있는 거예요. 포승에 묶여 있는 중이라도 감옥에 가 있다 하더라도 비기죄. 그 사람 죄는 아닐 것이다. 그 사람 그건 뭐가 잘못된 거지. 그러면서 이 기자 본인의 딸로서 시집을 보냈어요. 그리고 자의 남용이 이제 나왔잖아요. 자의 남용을 일컫되 방유도에 나라에 도가 있을 때 패절되지 아니하고 나라에 도가 없을 때 면허 형육 형벌을 재앙을 피할 수 있는 사람이다 하면서 본인이 아니라 청의 딸로서 그에게 시집을 보냈다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남용은 앞에 그거에는 나와 있지 공문 10철에는 안 들어가지만 굉장히 그 말과 행동을 조심스럽게 한 사람으로 보여집니다. 독거사 요거 공자 가어에 아까 나온다고 그랬잖아요. 이 남용 얘기가. 그래서 요걸 제가 여기다 보여드리는 거예요. 독거사인 홀로 거함에 인을 생각하고 늘 인하는 것을 하기를 생각하고 공언언의 공적으로 얘기할 때는 반드시 의로움을 말했다. 공언할 때는 의로움. 기어 시야에 그 시를 공부할 때는 즉 일일 삼복백규 하루에 삼복 3번이요. 백규시 아까 이 하얀 옥에 튀는 가히 갈아서 없앨 수 있지만 이 말의 잘못은 바꿀 수 없다 한 이 얘기를 해서 남궁도라고도 그러고 이 사람 이름을 남궁괄이라고도 그럽니다. 남궁괄의 행위다.